자, 안녕하세요. 반응공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대략 한 2주 정도 8장 강의를 마치게 되면 이번 학기 반응공학 수업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8장은 스몰 챕터가 되게 많긴 한데 뭐 다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몇 챕터만 강의를 진행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곧 이제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6월 한 중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연속 반응입니다. A가 R로 되고 R이 S로 되는 요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각 스텝에 따른 프로덕트의 농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프로덕트가 예를 들어서 뭐 R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S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경우, 이 R을 우리가 최대한 얻으려고 할 때 뭐 어떠한 반응기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반응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A가 R로 되고 R이 S가 되는 반응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포리머라이제이션 같은 반응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형태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A가 처음에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A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그다음에 여기 이 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반응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응을 쭉 시키다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요 안에 반응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A라고 하는 것들, 이제 여기서 계속 이쪽에서 이제 턴온을 시켜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일단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산물인 R이 일단 먼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R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느 순간 중간쯤에 보면 이 R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R이 또 S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S도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A는 계속 이렇게 이제 쭉 줄어들 것이고 반응을 하면서 계속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R은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A가 이제 얼마큼 없어지니까. 근데 대신 S로는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프로파일을 가져갈 겁니다. 뭐 S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덕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프로덕트라고 하면 이 R의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프로파일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R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반응을 요와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면 일단 A를 뽑아내서 이 튜브에서 반응을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반응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R이 S로 바로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건 S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경우를 보면 A는 동일하게 이렇게 쭉 줄어들 거고, 이 반응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반응기 입장에서 보면 S는 얘에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R은 이미 여기에서 S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응기 입장에서 보면 R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S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을 써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속된 반응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이 R을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R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8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기가 어떤 게 있냐?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배치 타입의 리액터라고 했었을 때 계속 중간중간에 뽑아내는 거죠. 예, 뽑아내면서 보면은 이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배치 리액터이거나 아니면 그런 연속 흐름 반응기인 PFR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의 농도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심은 S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R을 얻기 위한, 그렇죠? R을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S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S라고 하면 이런 연속 반응에서는 당연히 MFR,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를 써야 하지만 이와 같은 연속 반응에서 중간 산물인 R을 우리가 타겟팅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MFR을 쓰면 되지 않고 배치 리액터나 PFR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기를 선택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A가 R로 가고 R이 S가 되고 만약에 이제 요러한 형태의 반응기를 썼을 때 배치 리액터나 PFR을 썼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A가 R로 가는 그다음에 R이 S로 갈 때에 이 K1과 K2 레이트 컨스탄트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되면은 뭐 K1이 더 클 수도 있고 K2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에 K1이 큰 경우, K2가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바뀔 테니 그러한 조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선택해 줘야 하는지 어떠한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해보자. 이제 그게 이 8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1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1차 반응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텐데 아직 이제 K1, K2가 같은지 K1이 큰지 K2가 큰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벨롭 하기 위해서 rate equation RA를 먼저 하게 되면 RA는 1차 반응이니까 각각 다 1차 반응입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게 1차, 1차, 뭐 1차, 0차, 뭐 2차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장 베이직하게 각각의 반응은 다 1차라고 고려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A에 대한 rate equation은 dt분의 dCA K1 그렇죠? K1의 CA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다음에 R에 대한 rate equation은 dt분의 dCR이니까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래서 R은 K1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1CA K2C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의 입장에서 보면 DT분의 DCA는 K2CR 그렇죠? K2CR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 이퀘이션을 디벨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챕터 3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챕터 3에서 비가역 연속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CA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CR은 이렇게, 그다음에 CS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CR을 최대한 얻기 위한 부분은 얼마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에도 잠깐 유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챕터 3에 뭐 47, 49, 50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일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플러그 플로어나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치 리액터에서는 우리가 타임 t를 썼는데 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t 대신 스페이스 타임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t만 타우로 바꿨으면 우리가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처음에 CA는 CA0 exponential minus K1T니까 여기 CA0가 밑으로 내려가고 CA0분의 CA는 exponential minus K1 타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그
174페이지에 보면 영문 교재 174페이지에 보면 6번씩 그 다음에 뭐 3-47번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배치 리액터인 경우가 우리가 예전에 3장에서 유도했었었는데 이 시간 t가 이 스페이스 타임 타우로 바뀐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치 리액터에서의 R의 농도 CR은 K2-K1 분의 K1 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2T 그래서 여기 T 대신 타우로 바꿔쓰게 되면 이게 7번씩이고 이게 3-49번씩 동일하게입니다. 다음 CS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A0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R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CA, CR을 구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R 맥스 값은 우리가 이제 요거잖아요. CR을 미분했었을 때에 0이 되는 요 지점을 찾았을 때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서 찾은 식이 이제 요것 8번식인데 영문 교재에는 3.52번씩 그다음에 원래 여기서 미분했을 때 나온 t가 요 t max였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게 공간 시간 스페이스 타임 타우 p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멈 값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영문 교재 174페이지에 있는 9번식으로 정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부분들은 뭐 앞에 챕터 3장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응용해서 PFR에 대해서 우리가 CA0분의 CA, CA0분의 R 그 다음에 여기 CS 구했으니까 CA0분의 CS 이렇게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리즈 리액션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 A, R, S의 농도 프로파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앞서 챕터 3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치 리액터에서 한 거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타임으로 했기 때문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앞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배치 리액터, 지금 이제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니까 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 반응, 그렇죠? A가 R이 되고 R이 S가 될 때, 자, A가 R로 갈 때도 1차, R이 S가 될 때도 1차. 그래서 그 식을 유도해가지고 나온 식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축을 K1 타우,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을 CA0로 각각 컴포넌트의 농도를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맥시멈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C는 CA가 될 수도 있고, CR이 될 수도 있고, CS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CA와 CR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CA0분의 CA는 이제 반응 초기에는 1이죠, 1. 그렇죠? CA0가 CA와 동일할 테니까. 반응이 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쭉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R의 농도를 한번 보면 R의 농도를 CA0로 나눈 것 어떨 때? 자, K1분의 K2가 0일 때. 자, 일단 K1과 K2가 같을 수도 있고 K1이 클 수도 있고 K2가 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K2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R의 농도 변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K1분의 K2가 여기 0.1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K1이 10배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즉 이야기는 K2가 조금씩 생겼다라는 거죠. 즉 R이 S를 조금씩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일 때보다는 R의 농도 입장에서 보면은 요 시간에서는 일부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 만큼 S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K1과 K2가 같게 된다. 1이다라고 하면은 생성되는 것만큼 여기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이만큼 요 R이 원래는 여기였다가 이만큼이 더 줄어들겠죠. 이만큼이 다 S로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K1과 K2가 거의 같은 속도로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K2가 더 크면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CR이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K2가 훨씬 크니까 이쪽으로 생기는 족족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K1 타우를 CA0C 이 컴포넌트의 농도를 가지고 표현했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프로파일을 얻게 되는데, 요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축은 우리가 컨버전 XA를 놓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똑같이 CA0분의 C인데, 요때의 C는 뭐 CR, CA, CS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농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A에 대해서 보면, 이게 XA잖아요, X축이. 그럼 XA와 CA0, 즉 CA 나누기 CA0를 더하면 1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요만큼이 CA 나누기 CA 제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컨버전일 때 컨버전 더하기 요 길이, 컨버전 더하기 요 길이를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직선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A의 농도는,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을 보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버전 요 포인트에서의 CA 나누기 CA0는 요만큼이고, 그다음에 R은 어떻게 되겠죠? 여기죠? 여기 R의 농도의 프로파일이니까 요만큼이 R의 농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로축은 CA0를 각 컴포넌트의 농도를 나눠준 거니까. 그러면 CA0분의 CA가 여기고 CA0분의 CR이 여기니까 요 중간에 여기 요 대각선 포인트부터 요 CR까지 요 길이는 결국 당연히 CA0분의 CS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에 이렇게 그려진 CR의 프로파일은 K1과 K2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앞에 수식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식으로부터 얻어진 그래프의 물리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은 이제 K1과 K2가 같은 경우죠. 그럼 만약에 이제 K1이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러면은 K1이 훨씬 더 크다. 그럼 K1분의 K2가 0.1 이렇게 되면 K1이 10, 뭐 K2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R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CA의 농도를 보면 요 대각선에 위치한 거니까 여기가 CA의 농도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CR의 농도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되겠죠. 왜 그러냐면 K1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R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S는 조금 바뀌죠. 그러니까 R이 반응기 안에서 쌓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의 농도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거를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R의 농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의 농도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것이 S의 농도. 다시 이야기하면 CS 나누기 CA0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 있어서 우리가 R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즉 K1 레이트 콘스탄트를 훨씬 더 크게, 즉 A가 R로 가는 반응을 훨씬 더 빠르게 보내주는 것이 R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잘못 착각해서 R이 S로 가는 요 K2를 더 크게 가져간다. 그렇죠? K2를 크게 가져간다 했었을 때는 K1분의 K2,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 R의 농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얻을 수 있는 CR분의 CA0, 이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 S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이러한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R이었는데, R은 요만큼밖에 안 생기고 S가 얼마큼 생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 냐 하면 K2를 더 크게 운전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가지고 반응기를 설계할 때 요 K1 물론 이제 이게 각각 다 A가 R로 갈 때도 1차고 R이 S로 갈 때도 1차입니다. 다 1차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1차인 경우에 이 K1과 K2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R을 최대한 뽑을 수 있어. 누가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요 빨간색의 조건보다는 요 파란색의 조건으로 해야지만 요 R의 농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할 것이고, 보다 좀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의 이러한 RSA에 대한 농도 프로파일을 그려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이미 그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컨버전을 놓고 각각의 농도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이건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K1을 더 K1보다 K2를 더 크게 뭐 10배쯤 그 다음에 뭐 K1을 K2보다 10배쯤 더 키워보면 이와 같은 변화를 얻을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기의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배치 리액터,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였고요. 이와 같은 이제 시리즈 반응을 우리가 이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를 돌릴 때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볼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A가 R, R이 S가 되고 K1, K2가 뭐 어느 게 큰지 같은지 그건 이제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요. A가 R로 갈 때도 1차, R이 S로 갈 때도 1차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컴포넌트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은 RA는 마이너스 K1CA, 그렇죠? RR은 K1CA 마이너스 K2CR 동일하고요. RS도 K2CR, 그렇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각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디벨롭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요걸 디벨롭 하면 FA0는 FA 플러스 마이너스 RAV 그렇죠? 그다음에 뭐 R에 대해서 똑같이 FR0는 FR 플러스 마이너스 RRV 그렇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뭐 앞에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컴포넌트 A에 대한 몰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feed rate은 우리가 스몰 v CA0 즉 요게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곱하기 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v CA0는 스몰 v CA 플러스 마이너스 RA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RA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디벨롭 했으니까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V라고 할게요. VCA0는 VCA 플러스 K1CAV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V로 나눠주게 되면 CA0는 CA 플러스 K1CA 스몰 V분의 V. 여기 또 라지 V가 나오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라지 V, 여기 볼륨 나누기,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누게 되면 이게 결국은 타임입니다. 타임.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 될 거고, 여기 이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니까 이것을 타우 M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CA0분의 CA는 1 플러스 K1 타우 M분의 1 이렇게 우리가 A에 대한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반응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 12번 식으로 표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컴포넌트 A에 대해서는 이렇게 12번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제 컴포넌트 R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피드 레이스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곱하기 농도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VCR0는 VCR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라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R은 우리가 여기 레이트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시키게 되면 스몰 v CR0는 스몰 v CR 플러스 이렇게 레이트 이퀘이션 곱하기 볼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CR0는 0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텀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 0은 그 다음에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나눠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일단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타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CA는 이렇게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렇죠? 12번식을 같이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0은 CR 마이너스 K1분의 요 CA가 요 식으로부터 이렇게 대입이 되고 그렇죠? K2 CR 그다음에 타우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0분의 CR, R에 대한 농도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예,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13번식으로부터 우리가 R에 대한 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ARS 요 시리즈 반응에서 그렇죠? 여기 R의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컴포넌트 A에 대해서는 12번식으로 CA0분의 CA를 구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R에 대해서 CA0분의 CR은 조금 전에 13번식으로 정했죠. 근데 우리 CS는 CA0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R로 되니까 그렇죠? 여기 방금 구했던 CA, CR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CS는 CA0에 여기 CA에 대한 텀, 그 다음에 여기 CR에 대한 텀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이거 뭐 통분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왼쪽 이제 CA0만 남으니까 CA0분의 CS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14번식.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에 보면 있는 14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각각 CA0분의 CA, CA0분의 CR, CA0분의 CS를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해진 식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마 경향은 크게 틀리진 않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x축을 k1 타우, 그다음에 CA0분의 C, 그렇죠?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요건 이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잖아요. 그렇죠?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 그래서 K2가 0, 즉 S까지 반응이 안 가는 경우 CR의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는 프로파일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에서 요만큼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요건 이제 반응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일하게 K2가 이제 뭐 K1에 비해서 한 10배 작다. 0.1이다. 이 이야기는 K1이 10, K2가 1, 즉 K2가 좀 생겼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와 같은 시간에서 요만큼의 R이 이제 S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요만큼 더 낮아지게 되고 더 내려가서 반대로 K2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 R의 농도는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S로 바로 바뀌니까 S가 그만큼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얻는데 다만 첫 번째 여기 K2가 0일 때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와 그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비교해 보면 이만큼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R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이는 이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보다는 그렇죠?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나 배치 리액터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A가 R, R이 S로 가는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를 썼었을 때 일단은 동일합니다. 이걸 X축을 컨버전으로 넣게 되면 세로축이 만약에 CA0분의 CA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CA0분의 CA는 요만큼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 더하기 여기 요만큼 여기 컨버전이니까 그게 더한 것이 1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대각선상에 위치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제곱은 CR은 이렇게 항상 늘었다가 줄어들겠죠? 늘었다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K1분의 K2가 여기 1입니다. 1일 때는 이 정도. 그래서 그때의 CA제곱은 CR의 농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CA, 그 다음에 여기가 CR이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것이 CS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K1분의 K2, 즉 다시 말하면 K1이 더 크다. 즉 A가 R로 왕창 바뀌고 R에서 S로 좀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뭘까요?
자, CA는 요만큼이고, 자, CR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반응기에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되는 거고, S는 요만큼이 되겠죠. 즉, 이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어쨌든 K1을 더 크게 운전하는 것이 R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만약에 반대로 K1이 K2보다 훨씬 작다. 즉, K2가 10, K1이 1. 즉, 여기서는 좀 천천히 가고 여기서 빨리 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것이 전부 다 S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요 R은 굉장히 낮게, 그 다음에 S가 높게, A가 요 정도. 그래서 R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배치 리액터를 설명을 했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여기서 동일한 거 한 번 더 반복을 하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K1, K2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이 R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교재 그 178페이지, 영문 교재 178페이지에 보면 피겨 8.6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요 시작을 할 때 A가 R, R이 S로 가는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였냐면 R이었잖아요. R. R의 수율. 그렇죠? R을 많이 얻기 위한 건 R의 수율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기를 어떠한 조건에서 운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K1과 K2, 그쵸? 이걸 같게 할 수도 있고, K1이 더 크게, K2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반응기별로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X축은 똑같이 이제 컨버전이고요. 컨버전이고 이제 Y축, 세로축은 뭐냐면 요 수율입니다. 수율. 뭐의 수율이냐면 R에 대한 수율. 그렇죠? R에 대한 수율. 그렇죠? A가 소모된 만큼 R이 생성되는 수율.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런 걸 한번 따져 볼 텐데. 자, 일단 K1과 K2가 같다라고 보면 저 K1과 K2가 1인 경우에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점선이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입니다. 자, 그래서 컨버전과 수율의 관계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면 K1과 K2가 같을 때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 자, 그럼 우리가 일정한 수율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R에 대한 수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리액터는 뭐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만약에 수율이 컨버전이 0.5보다 조금 높은 경우라고 하면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를 쓸 경우에는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썼을 경우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컨버전에 있어서는 훨씬 더 R을 많이 얻기 위해서, R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써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K1이 K2보다 큰 경우죠. K1이 K2보다 큰 경우를 보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같을 때보다는 R에 대한 수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높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쓴다고 해보죠. 그럼 R의 수율 입장에서 보면은 요 점에서 얻는 것이 제일 좋겠죠. 수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요때는 뭐냐면 즉 A에 대한 컨버전이 굉장히 낮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R에 대한 양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R의 수율도 올리려면 요 프로파일 따라서 이 정도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컨버전이 뭐 0.85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양도 좀 제법 많고 그다음에 R의 수율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여기 보면 K1이 K2보다 작을 경우, K2가 훨씬 더 큰 경우에 보면 자, 이때는 R에 대한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때는 컨버전을 더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양은 좀 적게 가져가겠지만 뭐 0.1%, 0.10% 수율이 뭐 0.1, 컨버전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컨버전 A에 대한 컨버전이 0.1 뭐 10%만 바꿔도 뭐 운전을 멈춰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R에 대한 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8.6의 그래프는 뭐냐면 플러그 플로우 레이트, 믹스드 플로우 레이트를 비교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모든 경우에 있어서, 즉 K1이 K2와 같은 경우, K1이 K2보다 큰 경우, K1이 K2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모든 경우를 통틀어 했을 때 일정한 컨버전에 있어서는 플러그 플로우 레이트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K1이 K2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초기에 컨버전이 작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수율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일단 양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컨버전을 조금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멈춰서 그때의 R의 수율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뭐 그러한 판단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조금 차트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뭐 중간에 제가 설명이 조금 뭐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요 수식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R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R을 우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조건, 얻을 수 있는 반응기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 처음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제가 일정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